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임 스타트업입니다. 앞서 영상에서 소개드렸던 사회적 기업가 육성 사업 소개에 이어서 이제 내가 사회적 기업가 육성 사업에 이제 지원을 하고자 이렇게 마음을 먹으셨을 때, 그럼 이제 참여 신청서를 작성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그 사회적 기업가 육성 사업에 대한 그런 신청서를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볼게요. 사회적과 육성사업 참여 신청서, 뭐 창업 준비팀, 초기 창업팀 뭐 이렇게 구분하게 되어 있고요. 창업 지원 기관 중 한 곳을 선택하라고 있죠. 네, 두 곳 아닙니다. 한 곳입니다. 창업팀명, 뭐 회사가 있으시면 회사명 쓰시면 되겠고, 창업 아이템 이름, 사업 분야를 이렇게 하나씩 작성을 하시고, 창업 현황 뭐 있는 대로 쓰시면 되겠죠. 창업 보유 공간 사용 희망 여부 체크하시고, 사업비 조달 계획이라고 써 있는데, 이 사업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최대 5천만 원까지였잖아요. 그러면 여기 이렇게 5천, 그죠? 근데 나는 사업비 한 3천이면 될 것 같은데, 그럼 3천 쓰셔도 됩니다. 그렇게 좀 보실 수 있겠고, 그 자기 부담금 그리고 총계 뭐 이런 식으로 사업비에 대한 내용을 쓰게 돼 있습니다. 대표자, 그리고 관련된 교육기관에서 수업을 들었으면 넣으시고, 특허 실용신앙권 출원된 게 있으면 넣고, 그리고 뭐 기본적인 일반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페이지 다음 넘어가시면 서식2에 보면 참여 개요서라고 해서 한 장으로 사업계획서 내용을 요약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서서 공문에 보셨을 때 그 평가 기준이 있었잖아요. 그 평가 기준을 한눈에 보고 그 심사하시는 분들이 한 번에 이해할 수 있도록 이런 요약서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셜 미션 및 비전, 즉 사회적 목적이 무엇이냐, 그리고 어떤 사회적 목적을 달성할 거고 기존에 어떠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건지 그 부분을 작성하는 공간입니다. 그 다음에 주요 상품 서비스, 그리고 여기서 특이점은 청소년 교육 프로그램 뭐 이렇게 써 있는데, 이 사회적 기업가 지원 육성 사업의 경우 기본적으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냐면 일반적인 기술 창업과는 조금 다르죠. 일반적인 기술 창업은 제조업이나 소프트웨어, 콘텐츠를 만드는 거였고, 일반 창업은 자영업, 분식집, 뭐 이제 식당, 뭐 슈퍼마켓, 쇼핑몰 이런 걸 의미하는 거였다면,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 목적이 뭔지에 따라서 움직이고요. 일반 창업인지 아니면은 기술 창업인지 그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소셜 미션 및 비전과 그거를 달성하기 위한 서비스가 뭔지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기술 창업이냐 일반 창업이냐를 크게 따지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주요 사업, 수익을 내야 되는 게 중요하니까 수익을 낼 만한 사업인지 설명을 해라. 그리고 사업 목표를 작성해라 나와 있습니다. 창업팀은 총 3명 이상이니 대표와 1명과 팀원 2, 최소한 여기까지는 여러분이 작성을 해주셔야 되겠죠.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사업화 계획서라고 써 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사업화라는 내용을 여러분이 한번 좀 체크하시면 창업 사업화라는 표현이 참 많이 사용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우리가 의미를 하면, 사업화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회사를 설립을 하고, 그리고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해서 그거를 판매해서 매출이 나오는 단계까지를 우리는 길게 보면 사업화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 문제가 뭔지, 기본적으로 세상에 유용한 제품이나 서비스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건데, 그게 일반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 문제다라고 여기서 어필이 되어 있죠. 그래서 기존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에 대한 필요성을 쓰시고, 기존에 무슨 문제가 있었어, 그 원인은 이렇게 되거든,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할 거야, 기존의 방식으로는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낸 아이디어가 훨씬 더 좋다, 그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기존에 문제가 있었고 우리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지를 작성하는 게 1-1번이고요 1-2번 내용을 보시면 기업이 소셜 미션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이 어떤 목표를 달성할 건지, 그리고 문제 해결을 통해서 사회적 가치, 즉 취약계층이나 저소득층, 사회적으로 어려운 분들에게 어떤 가치를 공헌할지, 아니면 우리 지역사회에 어떤 형태로 공헌을 할지, 그런 내용을 작성하는 겁니다.
그리고 대표자의 사회적 기업과 정신 및 역량, 그래서 사회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경험, 계기, 그리고 내 아이템과 관련된 역량, 향후 목표 및 포부를 작성을 하고, 팀원은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지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쓰는 게 나중에 역량평가에서 중요한 부분이다 라고 볼 수 있겠고요. 사업 아이템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여러분이 조금 중요한 부분은 아이템을 잘 소개하셔야 돼요. 근데 컨셉이라고 해서 너무 두루뭉실하게 하지 마시고 가능하면 구체적으로 소개하시는 게 좀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기존 유사한 사례 그리고 경쟁사를 분석해서 우리 회사가 경쟁사보다 어떤 면에서 차별화가 되어 있는지를 체크하는 게 어떤 사업 케이스든 간에 매우 중요합니다. 경쟁이 없는 아이템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 아이템이 정말 처음 있는 아이템이라 하더라도 유사 아이템하고 비교를 해봐라. 더 큰 범주에서. 그리고 유사 아이템과 비교해서 차별성이 뭔지 여러분이 작성을 합니다. 그 부분이 상당히 설득력 있는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되고요. 다음에 스왑 분석 등을 통한 그래서 SWOT 분석은 하셔야 됩니다. 좀 궁금하신 분들은 일단 인터넷에도 많이 있으니까 인터넷을 좀 찾아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고객이 누군지 정의를 하고 이 사업을 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과 그에 따른 대비책이 뭐냐 이런 내용들을 작성을 합니다. 그리고 사업화 계획, 비즈니스 모델과 수익 구조, 어떻게 돈을 벌 건지에 대한 내용을 작성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제품을 어떻게 얼마에 팔 건지도 작성을 합니다. 그리고 제품 및 서비스 개발, 시장 진입 등 사업 추진 전략 및 계획 써 있습니다. 제품 및 서비스 개발 과정, 전체적인 진도표를 짜달라는 거 좀 하시면 이해될 것 같아요. 금년엔 어디까지 할 거고 내년엔 어디까지 할 건지 그거를 세부적인 내용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일 먼저 하는 거는 이제 먼저 사업 기획을 하고 그 다음에 뭐 제품 개발 기획도 하고 제품이 기획됐으면 설계를 해야죠. 디자인도 하고 시제품도 만들어 보고 뭐 이런 걸 한 단계씩 한 단계씩 쪼개서 여러분들이 작성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제품이 나왔으면 그 다음에 생산을 하고 판매를 하고 판매할 때도 국내 먼저 팔고 해외 팔고 뭐 이런 식으로 자세하게 여러분이 적어주시면 요 1번은 해당이 됩니다. 2번은 초기 시장 진입입니다. 그래서 처음 만든 제품으로 어떻게 매출을 올릴래? 어떤 방식으로 매출을 발생시킬 거야?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죠. 예를 들어 제품을 만들었을 경우 직접 할 거야? 아니면은 그 MD들, 뭐 마트나 이런 담당하는 MD나 벤더들에게 위탁 판매를 맡길 거야? 아니면 박람회에 나가서 해외 유저들한테 어필할 거야? 뭐 이런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유튜브를 통해서 홍보할 거야, SNS를 통해서 홍보할 거야, 뭐 이런 내용들이죠. 그래서 초기에 시장에 어떻게 진입할 거고, 마케팅을 어떻게 할 건지 내용을 작성을 하고, 조직 및 인력 운영 계획, 주로 아무래도 회사의 조직도 같은 걸 보여줄 수도 있고, 초기에 인력을 어떻게 확보하고, 인력들끼리 어떻게 업무를 할 건지, 그리고 여기서 내용이 나오면은 이 부분입니다. 창업 멤버들 간 의사결정 구조, 대표는 누구고, 지분은 누가 가져갈 건지 그런 내용을 명료하게 써달라고 나와 있는데 생각보다 이 부분은 여러분에게도 좀 투자점이 있습니다. 뭐 크게 그렇게 뭐 심사 때 아주 중요하지 않은 부분일 수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 처음에는 여러 명이 그 창업팀들이 같이 의기투합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서로 간에 어느 순간 싸움이 나요. 내가 대빵이다, 너가 대빵이야, 내 말이 맞아, 내 말대로 해. 뭐 여러 가지 의견 가지고 싸움이 날 때 그러면 가장 의사결정권이 누구한테 최종적으로 줄지 그런 게 아니면 분쟁이 끝이 나지 않잖아요. 저도 예전에 하나의 그런 창업팀을 활동을 하면서 정말 그 분쟁이 골이 깊고 깊어서 한 2년 동안 서로 거의 뭐 그 일도 지지부진하고 결정도 못 내리고 막 그런 경우를 겪었었거든요. 그때 저는 참 그런 창업팀이라면 팀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팀 내에서 그 의사결정권이 되게 약했던 상황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참 창업을 한다고 해놓고 2년 동안 뭘 새로 2년에서 3년 정도 참 인생이 좀 암흑길을 걷던 때가 있어서 정말 누구보다도 동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분 같은 경우도 좀 중요한데 예전에 한 고객이 그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많은 분들이 한 분이 아니라 여러분이 얘기하셨던 것 같아요.
처음에 이제 이렇게 지분 구조로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지분을 양보하거나 이렇게 내용이 서로 간에 이렇게 지분을 정했는데 어느 순간 갈등이 심해지면 지분대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내가 지분이 적고 약해. 그럼 나는 뼈 빠지게 일해놓고 퇴출하고 그런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특히 공동 창업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조심할 포인트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서 리스크가 없는지 한번 찾아보는 내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트워크 및 외부 자원 연계. 그래서 좀 도와줄 수 있는 네트워크 같은 경우 있냐는 거죠. 뭐 협회라든지 아니면은 우리의 거래처라든지 날 도와줄 수 있는 전문가 그룹이라든지 그리고 지금은 어찌면 어떻게 다른 업체들하고 제휴할 건지 그런 내용을 써달라라는 부분이 4-4번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추진 일정을 이런 식으로 표로 작성을 하고요. 나중에 매출하고 비용, 수익하고 비용을 추적해서 이익이 날 수 있는지를 보겠다는 거죠. 이익이 나야지 비영리 사업도 하고 사회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테니까 매출과 비용을 추정을 하고 창업 자금을 어떻게 조달할 건지를 작성을 하고요. 그리고 정부에서 지원받은 금액을 1,000만 원 기준으로 여러분이 처음에 1,000만 원을 받으면 어떻게 쓸 건지를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대 효과, 이 서비스가 실제로 구현이 되면 사회에는 어떤 효과가 있을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저 있는 데가 이제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이니까 현재는 가산동에 있는 노인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뭔가 도움 일을 할 거예요. 그러면 노인분들을 채용을 해서 뭔가 일을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저희 회사가 잘 되면 1년에 100명의 노인분들에게 근로기회와 소득을 제공하겠다. 뭐 이런 부분들로 조금 큰 내용을 위주로 쓰시면 됩니다. 그게 이제 사회적 효과고, 경제적 효과, 실제적으로 매출이 얼마 나올 것 같고 고용이 나올 것 같은지, 그리고 추가 수익을 우리가 사회적 사업, 비영리 사업을 통해서 어떻게 사회에 환원할 계획인지를 작성하는 부분이 이 항목 부분이 되겠고요. 수상 내역 뭐 이런 부분들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아무래도 저도 제 생각을 가지고 뭐 여기 확약서 같은 경우에 해서 나중에 스캔해서 집어넣으라고 나와 있고요. 뒤에 있는 내용들은 이제 증빙 서류들이라 기본적인 이제 그 사업 계산 끝났습니다. 그래서 증빙 서류들을 스캔해서 이 페이 안에 한 장씩 넣어라라는 내용이고요. 마지막으로 동의서 내용을 작성해서 여기서 체크하시고 마지막에 사인해서 스캔해서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기본적으로 사업계획서 알아봤는데 뭔가 감이 잘 안 잡히시죠? 네, 사업계획서는 많이 써보면서 늘고 또 좋은 글들을 많이 보면서 늡니다. 그래서 처음이라서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일단 생각나는 거를 먼저 텍스트로 작성을 하시고 그러면서 나중에 좀 그림 같은 것도 넣고 도표도 넣고 그러면서 점차적으로 이렇게 고도화를 해나가시다 보면 좋은 사업계획서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처음 준비하시는 예비 창업팀이라면 물론 도전에 따른 시간과 비용은 시간 정도는 들겠지만 뭐 큰 비용이나 리스크는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좀 부족하더라도 많은 분들이 사회적 기업에 도전하는 분들이 이런 사업계획서를 보시고 잘 작성해서 도전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나라에서 정말 사회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고 그런 분들에서 이런 유용한 사회적 기업은 많이 탄생이 돼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족한 창업팀을 위해서 이런 사업이 나왔으니 조금 어렵고 생소하더라도 많이 작성하셔서 좀 더 적극적으로 도전해서 지원해서 합격의 결실을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